탐사보도 전문 기자 김경래 최강 시사. 김경래 최강 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 경제 얘기를 좀 했는데 두 줄로 요약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은 꽤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볼 때 장기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 버틸 수밖에 없다. 그러나 IMF와 그때와 비교할 정도의 경제 위기는 아니다. 그건 호들갑이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경영 기자 나왔었는데 최경영 기자가 설명을 쉽게 잘한다고 6937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장관감이다. 그랬는데 무슨 장관일까요? 장관을 하려면은 인사청문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끼워 맞추는 것 같네요. 자, 인사청문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예고해드렸듯이 여야 두 분 모시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된 각종 의혹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너무 신상털기하는 거 아니냐, 인신공격 아니냐 이렇게 반발도 하고 있고요. 양쪽 연결하겠습니다. 대략 한 11분에서 12분 양쪽에 돌아갈 것 같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부터 연결해보죠.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연일 각종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아마 적절할 것 같아요. 쏟아져 나온다는 게. 그게 너무 많아서 근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자유한국당에서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의혹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핵심적인 의혹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요? 네, 한두 가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나온 것 중에서 네. 약간 경악하는 거. 저는 사실 검사를 했었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피의자들 왜 수사를 우리가 해보면요. 고소고발 받아가지고. 네. 야, 이거 죄질이 너무 불량하다. 구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안들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법을 악용해가지고 법대로 하는데 다 법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서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 그 법인, 그러니까 웅동학원이라고 학교 법인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건설회사가 있다가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 가족들이 운영하는 그런 학교 법인과 회사죠. 네, 그리고 그 조국 수석은 거기에 이사였었어요. 네. 그 학교 법인에. 예. 그러니까 이 가족이 운영하는 말하자면 그 학교 법인하고 그 이제 무슨 건설회사 같은 게 있는 거죠. 네. 아무튼 그 과정 속에서 이게 복잡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그 42억의 그 돈을 갚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네, 채무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이사장인데.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채무가 많고 돈이 없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식들한테 그 채무가 상속될까 봐 어떻게 하죠? 보통은 한정 승인으로 해버려요. 네. 그래서 뭐냐면 채무 부담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예. 상속 안 받는 거. 이것도 쉽게 그냥 말씀드리면. 예. 자,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거의 부도난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 정도면. 네. 부도난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냥 이해가 돼요. 네. 근데 그 뒤가 문제예요. 보통 그 뒤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뭐냐. 이제 그 돈은 안 갚았는데 42억. 네. 문제는 51억을 가지고 이 학교 법인을 상대로 그 소송을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네. 공사 대금이든 뭐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소송을 제기해서 학교 법인으로부터 돈을 꺼내 가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동생의 그 이혼한 부인인 거예요. 예. 그리고 동생의 그 이혼한 부인은 또 이 동생과 함께 무슨 또 회사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회사와 함께 이 돈을 학교 법인으로부터 51억을 빼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보통 학교 법인한테는 쉽게 돈을 못 빼가요. 네. 언제 돈을 빼갈 수 있느냐? 그 청산할 때. 네. 그러니까 그 학교 법인도 망했을 때. 네. 근데 그거는 정관의 규정이 있고 이사들이 결정하죠, 보통. 근데 문제는 또 뭐냐? 그거는 소송을 통해서 그 채권을 먼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소송을 그 이혼한 부인이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네. 그 동생의. 근데 보세요. 이 학교 법인이 그 조국 씨가 거기에서 이사로 있었는데 대응을 안 해요, 소송에. 그러면 뭐냐? 변론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누가 승소하느냐. 네. 그 동생의 이혼한 부인이 승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 뭐냐?
그 판결문을 10년에 한 번씩 계속 받아놔야 돼요. 그럼 이자가 엄청 뛰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학교 법인의 총 재산은 부동산 기타 등등 합쳐서 128억인데 그 돈, 채권 갖고 있는 사람, 동생 부인, 네. 그게 100억이 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냐? 이 학교 법인을 통으로 다 먹는 거예요. 그 이혼한 부인이. 네.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위장 이혼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뭐냐? 판결문에 이혼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부부처럼. 그러니까는 당연히 그런 얘기 나오겠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 또 이 조국 부인과 그 이혼한 이 여자, 지금 돈 엄청 많은 이 여자. 전재수 씨요. 예. 예. 이 사람 사이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부산에 아파트가 있는데 조국 부인이 그 아파트를 임대를 해줘요. 네. 근데 그날 그 임대한 그 돈으로 그 옆에 근처에 빌라를 사요. 네. 근데 그 빌라에 누가 사냐? 그 동생 부부, 이혼했다고 하는 그 동생 부부와 어머니, 조국 씨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죠. 이 여자로 봐서는. 네. 그 가족이 산 거예요. 살았다고 지금 그 여러 가지 지금 그 정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뭐냐면은 그 차명으로, 명의신탁으로 그 빌라를 산 거라고 보여져요. 네. 그러면 여기서 보면 뭐냐? 소송 사기, 그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 명의에 관한 법률 위반, 그 다음에 강제집행 면탈죄, 그 다음에 지금 사모펀드는 더 황당해요. 자기네들 재산보다 더 많은 74억을 투자를 해요. 실제로 돈이 간 건 10억이고요. 예. 근데 펀드는요, 아무나 펀드 잘 안 해요. 다 우리 국민들 아시겠지만. 왜냐하면 돈 1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펀드에 투자를 해도 벌벌벌 떤다고요. 그 돈이 과연 어디로 가서 무슨 주식을 사는지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10억 이상의 돈을 넣어놓고도 이들은 몰랐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이 사모펀드라는 데서 이 돈을 받아가지고 어디에다가 그 주식을 사자면 관급공사 하는 거예요. 가로등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데 문제는 그 관급공사는 결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가지고 공사하는 그런 회사였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이 사람들 전부 다 지금 민주당, 그 다음에 청와대, 요즘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전부 다 민주당이에요. 네. 대부분. 그러면 이게 정보 없이 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뛰어넘는 일이에요. 뭐냐? 여기다가 보통 주식 투자를 할 때 주식을 갑자기 하고 여기 조국 씨가 뭐 이 사모펀드에다가 투자했습니다. 어쩝니다. 이래요. 그리고 그 사모펀드 투자에서 어느 관급 공사하고 있는 그 조그만 회사 투자 그 주식을 샀다고 치면은 소문이 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거기에다가 주식을 사겠죠. 그리고 주식값을 올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는 싹 빠져버려요. 팔고 비쌀 때 네. 빠져요. 그럼 나머지 어떻게 되겠죠? 개미 투자자들은 완전 다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웅동학원과 관련된 소송 문제 그리고 뭐 네. 이제 부동산 매매 문제 그리고 사모펀드 문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네. 이쪽에 이제 반론을 들어보면은 일단은 어떤 절차는 다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반론과 함께 이게 조국 수석의 일이냐 동생 일 아니냐 만약에 이 일이 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나중에 이제 법적으로 밝혀져야 될 문제긴 하지만은 이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사촌 팔촌 청문회가 아니다 조국 수석에 대한 청문회 아니냐 본인의 연관성 이 부분이 좀 희박하지 않느냐라는 반론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명박 대통령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 주변 다 털었잖아요. 그래놓고 왜 자기네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단? 그 다음에 본인에 대한 사건이 아니다. 저는 이런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 장관이기 이전에 네. 인간으로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 본인도 한정 승인 해버렸거든. 아버지 돈 안 갚겠다고 한 거예요. 보통에 있잖아요. 진짜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돌아가셔도 자식들한테 유언해요. 돈 갚으라고. 근데 자기네들 돈 안 갚으려고 싹 빠진 거예요. 그리고 무변론 해가지고 왜 그 동생 이혼한 부인한테서 그 이기게 해주잖아요. 웅동학원이. 그때 네. 이사가 조국 씨예요. 어떻게 본인이 개입 안 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본인도 한전 승인했다. 이거는 근데 사실 적법한 절차잖아요. 우리 법에서 규정해 놓은 권리이기도 하고요.
적법한 절차를 이용해서 사기치는 걸 소송 사기라 그래요. 사기는 이제 그 적법하진 않죠. 그건 속이는 불법이죠. 거죠. 속이는 예. 거. 예. 그다음에 이혼도 다 적법한 절차로 해요. 이혼 절차는. 근데 그거를 갖다 가짜로 이혼하는 거 그건 없어요.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경우를 주장하는데 우리 법대로 다 했어. 알아서 해. 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 돼가지고 네. 많은 사람들이 다 법을 이용해서 사기를 쳐도 뭐라고 말 못하겠네요. 지금 고발을 하신 거죠? 그 네, 자유한국당에서? 고발했습니다. 어떤 네. 혐의로 고발하신 거죠?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 묶어서 하신 건가요? 42억 기술보존기금으로부터 돈 예. 빼먹으려고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강제징용 면탈죄가 아마 들어갈 거고요. 예. 소송 사기도 지금 들어가고요. 예. 그다음에 이거 다른 사람 명의신탁으로 부동산 사는 거. 예. 자, 그거는 법에 걸리죠. 주어진 시간 안에 두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네. 이 뭐 위장 이혼이니 이런 거 동생 가정사인데 이거 자꾸 들추는 게 합당하냐? 여기에 대한 반론을 하나만 해주시죠. 아니 이혼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돈하고 네. 상관없으면. 네. 근데 이혼해가지고 지금 뭐냐면 100억이 넘는 재산을 이 학교 법인으로부터 가져가려고 한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예. 지금 그 이혼이 우리는 그냥 이혼만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이혼이 아니잖아요. 다 연결이 돼 그럼 있는 이혼만 얘기다. 하지. 아니 네. 이혼 가지고 지금 이혼한 걸로 만약에 그 부인이 이혼을 안 했으면은요. 네. 이 소송 불가능해요. 네, 왜냐하면 그 채무를 이 사람들이 갖고 있어야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네. 지금 조국 수석 측은 당장 뭐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청문회를 열자. 그래서 자기가 소명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청문회 일정을 안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조국 씨 입장에서는 네. 이게 빨리 열어지면 네. 그만큼 언론에서 이제 덜 얘기가 덜 떠든다 쉽게 말하면. 네. 네? 그걸 짧은 시간을 해서 자기가 얘기해서 여태까지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하셨어요? 청문회장에서 박영선 사건, 네. 그다음에 윤석열 사건, 네. 그리고 지난번에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사건. 네. 그때도 주식이 문제였는데 다 뭐 하루만 버티면 되는 거잖아요, 그날. 그리고 나면 임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작전 또 쓰려고 하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입장은 그러면 최대한 미루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최대한 미루는 게 아니라 예.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나서 해야 되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뭐 간략하게나마 자유한국당에서 제기하는 의혹 제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이었고요. 자, 이제 더불어민주당 입장도 들어보죠. 박주민 최고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들으셨죠? 저기 정미경 최고위원 얘기요? 예, 말씀하신 거 다 들었어요. 일단요. 예. 이 운동학원과 관련된 소송 사기라고 이제 의혹 제기를 하신 거잖아요. 저쪽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좀 황당했어요. 예, 반론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법리적으로 전혀 말씀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말씀하고 계세요. 네. 자, 첫 번째로 기보가 갖고 있는 채권, 즉 기보로 기술보증기금. 예.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세요. 네. 이게 전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기술보증기금에 대해서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은 조국 교수 동생 개인이에요. 네. 자, 그럼 개인의 채무예요. 근데 지금 웅동학원을 대상으로 한 공사대금 채권은 조국 교수의 동생이 아닌 고려시티 개발이라는 회사의 채권이에요. 네. 자, 개인의 채무하고 회사의 채권이 같습니까? 자, 개인의 채무를 면하기 위해서 개인과 전혀 상관이 없는 법인격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법인의 채권을 옮길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자,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고 그건 법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주장하시는 게 이처럼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있잖아요. 이제 동생 쪽에서 소송을 걸었을 때 변론을 하지 않고 이제 학교 측이 패소를 한 거잖아요. 자, 이걸로 한번 보시죠. 네. 첫 번째 그래서 기보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채권을 옮긴 거다. 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건 분명히 지금 말씀드렸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제 자체가 틀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채권을 넘겼다. 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려면
또 전제가 돼야 되는 게 있어요. 채권 자체가 실질적으로 있냐 없냐를 먼저 따져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고려시티 개발이라는 회사가 채권을 진정하게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네. 그러면 그 채권을 매각하든 낭도하든 뭐 증여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진짜 진정한 채권이라면. 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채권이 진정한 것이냐 아니면 진정하지 않은 것이냐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근데 실제로 이 고려시티 개발이 웅동학원 이전 사업에 관련된 토목공사를 전부 맡아서 합니다. 네. 공사 대금이 발생한 내역을 전부 다 자료로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럼 진정한 채권이 있는데 그 진정한 채권을 채권자가 그걸 넘긴다 자체가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좀 다퉈볼 여지는 전혀 없었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학교 측에서. 그러니까 학교가 손해보는 짓을 한 거 아니냐 혹시. 자, 만약에 예. 채권 액수가 적절하고 네. 채권 발생 내역이 너무나 명백하게 증명되는 소송이다. 네. 자, 이랬을 때 그러면 그 채무자가 소송에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냐. 네. 저도 변호사를 10년 넘게 했지만 너무나 질게 뻔한 사건을 대응하게 되면은 소송 비용이 증가합니다. 네. 소송 비용이 증가하면 소송 비용이 증가한 책임을 소송 비용을 증가시킨 사람이 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소송 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너무 분명하게 이거는 우리가 지는 소송이다라고 하면은 대응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예. 지금 그걸로 정리하고요. 근데 또 하나 이제 지금 이제 돈 문제, 소송 문제 뭐 이런 것들 말고 제기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내로남불. 그리고 저도 몇 가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펀드에 예.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모펀드요? 예, 사모펀드에 대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 사모펀드가 어떤 회사에 투자했는지 본인들은 전혀 모르더라. 네.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정미경 최고위원님이. 네. 이 펀드는 블라인드 펀드예요. 네. 블라인드 펀드라는 건 뭐냐면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람이 실제로 그 사모펀드가 어떤 주식에 투자하는지를 모르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네. 그리고 진짜 그 규정을 지키기 때문에 본인들은 모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광급공사하는 회사에 이 사모펀드가 투자했다. 그건 나중에 보면 문화일보 인터뷰에도 나와요. 문화일보 기사에도 나오는데 네. 그 사장이 그 투자를 받았지만 투자 받는 과정에서 조국의 조자도 못 들었을 뿐만 아니라 네. 실제 그 투자를 받은 이후에 광급공사가 늘었다거나 한 건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전혀 근거 없이 주장을 하시는 거고 무슨 얘기하냐면 주식을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았다.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 마치 이런 일들이 실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김기호 최고위원님은. 이런 일이 있습니까 지금? 자, 이것도 그러고 위장매매 관련된 부분. 네. 그 재수 씨, 전 재수 씨의 그 아파트 빌라 관련돼서도 이혼을 한 뒤에 혼자 손주를 키우니까 할머니가 즉 조국 후보자의 어머님이 그 돈을 가지고 빌라를 사서 줬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직장 생활을 하니까 아이를 키울 사람이 필요해서 그 집에 이제 살면서 아이를 봐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위장 매매가 아니라 진짜 사준 거고 증여죠. 네. 자, 그러면 증여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언론이 최근에 그 증여세 부분을 엄청 공격하고 있잖아요. 네. 재미있는 거는 증여세를 내지 않은 건 조국 후보자가 아니라 그 집을 받은 그 재수 씨가 세금을 안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조국 후보자 관련된 문제가 아닌 거죠. 네. 근데 전혀 막 엉뚱하게 법리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번지수도 틀린 문제 제기를 계속하면서 마치 모든 것이 사실인 것처럼 막 얘기하면서 청문회는 안 잡아요. 왜? 청문회를 잡으면 이런 부분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명이 되거든요. 네. 지금 사모펀드에 74억 원 약정을 했죠. 투자하기로.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총 재산보다 많은데. 예. 그 부분도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처음 펀드를 설계할 때 당시에 맺어진 증서인데 네. 이것은 74억 원을 투자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아니라 예. 네가 하려면 74억까지는 할 수 있다라는 한도를 설정한 거예요. 마치 제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한 달에 당신은 신용으로 얼마를 빌릴 수 있게 해드릴까요? 물어보잖아요. 네. 그럼 좀 넉넉한 게 좋잖아요. 네. 그럼 제가 실제로 쓸 거와 상관없이 얼마 정도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바로 그런 한도 약정인 거예요. 네. 근데 그래서 그 부분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 지금 제기하고 있는 수많은 의혹들이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안 맞는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 아까 제가 질문 드리려다가 박주민 의원께서 말을 하셔가지고 미뤘는 건데 내로남불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녀 문제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외고 문제, 외고 갔다가 다른 전공하는 거 뭐 의대 가고 법대 가고 이런 거 방지해야 된다, 근절해야 된다 이렇게 후보자가 예전부터 얘기했었고. 그리고 뭐 지금 장학금 문제도 불거지고 있고요. 위장 전입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반론을 하시겠습니까? 장학금 문제의 경우에는 이제 그 장학금을 네. 직접 만들었고 줬던 교수가 어제 조목조목 반박을 했죠. 이것은 네. 마치 또 언론도 이게 무슨 그 의학 대학에서 주는 장학금도 좀 처음에 막 보도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대학에서 주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만든 장학금이었고 그 네. 개인이 자유에 따라서 운영하는 거였고 네. 대상자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공부에 지치고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공부를 좀 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면학을 위해서 장려하기 위해서 주는 장학금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해명했고 부산대학교에서도 그걸 인정한 상태입니다. 네. 예. 이 부분도 좀 제가 보기에 좀 이해가 안 되고 장학금을 받기 시작한 시점도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이 되기 전인부터 그 딸이 장학금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조국 교수가 무슨 민정수석이어서 뭔가 특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또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짧게 하나 더 여쭤보면 오늘 동아일보가 쓴 그 따님, 그러니까 딸이 고등학교 때 영어 논문, 그것도 이제 이과 논문이죠. 논문의 제일 저자로 등재가 됐다. 이거는 좀 석연찮다라는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직접 기사를 읽어보진 못했는데 네. 인사청문 준비단에서 밝힌 입장에 따르면은 그런 사실을 교 후보자는 전혀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교수하고 어떤 안면이 있거나 친분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청문회 열어서 후보자 입장도 들어보고 필요하면은 뭐 그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해서 얘기 들어보고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무조건 다 이상하다라고만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해명이나 검증 절차는 거치지 않겠다고 하니까 지금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하루만 버티면 되는 청문회는 조금 미루겠다라는 취지인데 이거는 어떻게 합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까?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지금 저에 따르면 15일 내에 청문 요청서가 오면 15일 내에 청문회를 열고 20일 내에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는 게 법이에요. 예. 뭐 자유한국당이 설마 또 이 법조차도 어기겠다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만 시간을 갖겠다는 건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저는 이왕이면 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 아까 그 정명희 최고위원님이 윤석열 청문회 예를 드셨어요. 예. 윤석열 청문회 전에 지금처럼 똑같이 하셨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그러니까 그 의혹 제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뭐 장모도 문제가 있다, 처도 문제가 있다 막 한 다음에 정작 청문회가 시작되는데 그 부분은 하나도 문제 제기를 못 하셨어요. 예. 심지어 장제원 의원은 장모에 대한 문제 제기 포기했다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했을 정도였다는. 알겠습니다. 오늘은 양쪽 얘기 들어보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2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널리즘 토크쇼 제2의 날카로운 눈 정준입니다. 깊이 있는 토론, 청취자에게로 열린 소통, 더욱 새로워진 KBS 열린 토론 앞으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저 정준이와 함께 하시죠.